2단계 1호 1주 버찌가 익을 무렵. 이 책에서 교장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버찌를 따먹지 말라고 하셔요. 나무가 상할까봐, 그리고 아이들이 다칠까봐. 한편 아이들은 달콤한 버찌를 못 따게 지키는 선생님들이 무섭고 원망스러워요. 그러나 어떤 일이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형편이었는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생각해 보면 더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보면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결국에는 버찌를 따주셔요. 그리고 그래서 아이들도 교장 선생님을 좋아하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이 감동적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땡땡땡땡. 종소리가 나자 경쾌한 행진곡이 울려 퍼지는 운동장에 아이들이 모여 줄을 지어 서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조회입니다. 아이들의 줄이 똑바로 되자 단 위에 올라선 교장 선생님의 묵직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렸습니다. 어흠, 여러분. 우리 학교는 나무로 둘러싸인 숲속의 학교지요. 이 나무들을 아끼고 가꾸는 것은 우리들의 가장 큰 할 일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편숲에는 버찌가 한창 익어가고 있는데 이걸 먹고 싶어 그 밑에 가서 쳐다보고 침을 꿀꺽꿀꺽 삼키다가 그만 돌을 던지거나 나무에 올라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잎이 뜯기고 가지가 꺾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짓은 무엇보다도 위험합니다. 아무튼 버찌는 아무 맛도 없으니 버찌 따먹을 생각은 말아야 해요. 교장 선생님은 그러고 나서 나무를 사랑하는 사람은 학교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학교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빨랫줄같이 긴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만 아이들은 땅을 보다가 하늘을 보다가 몸을 비틀고 손발을 흔들고 해서 줄이 삐뚤삐뚤해졌습니다. 차렷! 똑바로 서지 못해! 이번에는 주번 완장을 두른 김충실 선생님이 단 위에 올라갔습니다. 모두 잘 들어라. 이번 주간의 생활 목표는 버찌를 따먹지 말자 이것이야. 오늘부터 따먹는 사람 절대 용서 없어. 따먹는 것을 보고 알리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알았지? 네. 더 큰 소리로. 넷. 아이들이 일제히 고함치는 바람에 플라타너스 잎속에 숨어있던 참새들이 깜짝 놀라 호두나무 쪽으로 날아갔지만 아침 해님은 키다리 미루나무 어깨 너머로 여전히 벙글벙글 웃고만 있었습니다. 다시 행진곡이 울리고 아이들의 긴 줄은 학교 건물 동쪽, 서쪽의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조회가 끝난 것입니다. 첫째 시간이 지나고 둘째 시간이 지나고 그런데 셋째 시간 다음 쉬는 시간에 기어이 아이들이 버찌를 따먹는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1학년 꼬마들이 와서 일러준 것입니다. 김충실 선생님은 슬리퍼를 신은 채로 벚나무가 많은 동편숲으로 달려가 보았지만 아이들은 보이지 않고 벚나무 잎들이랑 설익은 푸른 열매들만 땅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놓쳤구나. 점심시간에 또 그런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1학년 꼬마들의 말입니다. 선생님, 저기 버찌 따먹어요. 김충실 선생님은 젓가락을 손에 잡은 채 황급히 달려갔지만 어느새 아이들은 간 곳 없었습니다. 벚나무 밑에는 잎이랑 장가지들이 더 많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안 되겠다. 무슨 수를 내야지. 이날 방과후 선생님은 선도 당번들을 모아서 의논해 보았습니다. 무슨 좋은 방법이 없느냐? 선도반장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선도생들이 쉬는 시간마다 나무 밑에 가서 지키고 있도록 해요. 점심시간에는 밥을 교대로 먹으면 되잖아요? 선생님은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내일부터 그렇게 하자. 하고 두 사람씩 편을 짜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튿날은 선도당번의 알뜰한 보초근무 때문인지 버찌를 따먹는다는 보고가 없었습니다. 김충실 선생님은 이제야 됐구나 하고 안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 청소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선도생들을 데리고 학교 안을 돌아다니다가 벚나무 밑에 와본 선생님은 그만 입을 딱 벌리고 놀랐습니다. 여전히 따먹은 흔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끔히 비로 쓸어 놓았는데 또 이렇게 잎이며 가지며 열매들이 떨어져 있다니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너희들 모르냐? 모릅니다. 한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모르다니 너희들이 지키고 있었는데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몰라요.
그럼 수업 중에 동네 아이들이 와서 한 짓이란 말인가? 학교 옆에 있는 마을에는 7, 8살이 되어도 아직 너무 어리다면서 학교에 보내지 않고 있는 아이들이 몇 명 있지만 그런 꼬마들이 와서 이런 짓을 하지는 않을 텐데. 하고 선생님은 머리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무튼 내일은 한층 더 주의해서 지켜라. 다음날 수요일에도 아무 보고가 없었지만 벚나무 밑에는 여전히 잎이랑 가지랑 푸른 열매들이 떨어져 밟혀 있었습니다. 이러다간 버찌고 벚나무고 다 없어지겠다. 그때 김충실 선생님은 선도반 아이들을 세워놓고 이렇게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선도생 중에 맨 끝에 서 있는 키가 제일 작은 아이의 얼굴에 눈이 머물렀습니다. 그 아이의 입술 한쪽이 약간 포도색으로 물들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김충실 선생님의 머릿속을 번개같이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놈, 네가 따먹었구나. 아닙니다. 아니라니, 다 알고 있어. 바른대로 말해봐. 아닙니다. 이놈이.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입을 벌려보라 했습니다. 입을 딱 벌리는데 보니 혓바닥이 온통 포도색입니다. 이놈아, 이래도 아니란 말이냐? 이래도 안 따먹었단 말이냐? 안 따먹었습니다. 전 주워 먹었습니다. 하하하, 주워 먹었다고? 따는 놈과 줍는 놈이 어디 다르단 말이냐? 선생님은 이번에는 머리를 숙이고 나란히 서 있는 다른 선도생들에게 호령했습니다. 차려, 모두 입을 크게 벌려. 아이들은 할 수 없다는 듯이 입을 벌렸습니다. 모두 입안이 까맣게 되어 있었습니다. 엎드려 뻗쳐! 화가 난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켜놓고 어디서 작대기를 가져와 엉덩이를 한 대씩 철썩철썩 때렸습니다. 아이들의 입에서 끙끙거리는 듯한 소리가 나왔지만 그것은 우는 것인지 웃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놈들, 솔선수범 잘했다. 그러고는 휴 한숨을 한번 쉬고 나더니 말했습니다. 니놈들 다 소용없다. 내가 지켜야지. 다음날 아침, 그러니까 목요일이 되었지요. 김충실 선생님은 벚나무 그늘 밑에 책상과 의자를 갖다 놓고 쉬는 시간마다 거기 버티고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거기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방과 후에도 숲속에서 사물을 봤습니다. 푸른 나무 그늘에 앉아 있으니 너무 시원해서 글씨도 잘 씌어지고 사무일이 참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학력검사의 점수를 계산하는데 전 같으면 자주 틀리던 것이 이날은 단 한 번씩 주판을 놓기만 하면 척척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 돌아가고 없는 저녁 때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좋은 자리를 두고 답답한 사무실에 갇혀 일을 하다니 왜 진작 여길 나올 줄 몰랐던가. 김충실 선생님은 볼펜을 던져주고 새소리가 자꾸 나는 머리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하늘이 거의 안 보이도록 나뭇잎과 가지들이 꽉 덮었습니다. 살구나무, 벚나무, 호두나무, 감나무, 고엽나무, 낙엽송, 오리나무, 전나무, 무가나무. 하늘을 향해 뻗어오른 온갖 나무들은 제각기 제 모습을 지니면서 서로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는 듯 참으로 즐거워 보였습니다. 열매를 달고 있는 나무도, 열매가 없는 나무도, 뾰족한 잎들의 나무도, 널따란 잎의 나무도, 큰 나무도 작은 나무도 모두들 한데 어울려 아름다운 초록의 합창이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김충실 선생님은 벌떡 일어나 두 팔을 하늘로 뻗쳐 올리고 커다랗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러고 나니 온통 가슴속에 푸른 파도 같은 푸른 노래 같은 것이 가득 안겨 들어왔습니다. 그래 어린애같이 하하하 웃었습니다. 김충실 선생님은 웃고 나니 갑자기 나무 위에 올라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난 아직 버찌를 못 먹어봤지? 저기 봐, 저렇게 조롱조롱 달려있구나. 어서 따먹어 보란 듯이 팔을 늘어뜨리고 손짓하는 벚나무. 김충실 선생님은 죽은 오리나무 가지 하나를 손에 꺾어 들더니 벚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고는 마구 버지를 털었습니다. 열매들이 땅바닥에 까맣게 떨어졌습니다. 빨간 것 혹은 새파란 것들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김충실 선생님은 나무에서 내려와 땅바닥에 떨어진 버지를 주워 먹기 시작했습니다. 참 달콤한 맛입니다. 이런 걸 교장 선생님은 아무 맛이 없다고 했구나. 불쌍한 교장 선생님. 김충실 선생님은 앉아서 한참 주워 먹었습니다. 호주머니 속에도 넣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맛을 보이자 오늘 밤엔 보름달이라 모두 와서 따먹겠지? 김충실 선생님은 선생님들이 버찌를 따먹는 달밤의 풍경을 머릿속에 그려보고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럼 아무리 해도 지켜낼 수 없단 말이지? 금요일에 직원 마침 회에서 교장 선생님은 긴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아무 대답이 없자 교장 선생님은 좀 엄숙한 말씨가 되었습니다. 꼭 그런가? 그렇다면 내가 지키는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선언한 다음날 교장 선생님은 아이들이 아직 한 사람도 오지 않은 이른 아침부터 벚나무 밑에 누워있는 커다란 바위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숲속에 혼자 앉아있던 교장 선생님은 어느새 자기가 벚나무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참새들이 아침 햇빛을 받고 머리 위에 와서 마구 제재거리는 소리를 가만히 들으면서 교장 선생님은 어렸을 때의 일을 생각해 되었습니다. 고향집 앞 버들 숲에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참새떼가 모여 제잘거리던 일이며 집 뒷산 잡목 속에서 꾀꼬리 집을 찾아다니다가 살구를 따먹고 버찌를 따먹던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보리가 누렇게 익은 이런 6월이었구나. 필룡이는 꾀꼬리 집을 용하게도 잘 찾아내더니 그만 전쟁터에 끌려가 죽고 말았지. 교장 선생님의 두 눈에서 이슬방울이 몇 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러고는 조그만 한숨을 쉬더니 머리를 들었습니다. 필룡이와 같이 따먹던 버치구나. 달콤한 그 맛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 어디 한번 따먹어 볼까? 교장 선생님은 벚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젊었을 때 운동선수였던 교장 선생님은 나무 둥지를 아주 술술 타고 쉽게 올라갔습니다. 야, 많이도 달렸구나. 교장 선생님은 발로 가지를 쿵쿵 굴렸습니다. 그때마다 좌르르 좌르르 하고 열매가 떨어졌습니다. 발을 굴러 열매를 한참 털다가 이번에는 손에 잡히는 가지 하나를 휘어잡아 까만 열매를 따서 입에 넣었습니다. 이때 교문을 뛰어들어오는 한무더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교문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벚나무 밑으로 달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교장 선생님은 나무에서 뛰어내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야, 많이 떨어졌구나. 아이들이 버찌를 주우려다가 머리 위에서 소리가 나서 쳐다본 것은 물론입니다. 아이들은 놀라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나뭇가지를 타고 앉아서 아이들을 내려다보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따줄 테니 너희들은 주워 먹어라. 아이들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처음엔 교장 선생님이 저희들을 붙잡기 위해 나무 위에 숨어 있는 줄 알고 어쩔 줄 모르다가 교장 선생님의 웃는 얼굴과 부드러운 목소리로 봐서 모든 것을 순간에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래, 모두 그제야 꾸벅꾸벅 인사를 하는 판입니다. 오냐 인사 그만하고 주워 먹어라. 아이들은 입을 번글거리면서 버찌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어디 가서 작대기 하나 주워 오너라. 마을로 달려간 아이들이 아주 근사한 대나무 장대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대나무 장대로 열매를 털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많이 모여들고 선생님들까지 와서 벙긋벙긋 웃으며 버찌를 주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신이 나서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옮겨가며 열매를 털었습니다. 좌르르 좌르르 열매가 떨어질 때마다 아이들은 한 성을 올렸습니다. 이윽고 나무에서 내려온 교장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삥 둘러싸였습니다. 아이들의 입술도 교장 선생님의 입술도 뒤늦게 달려온 선생님들의 입술도 모두 버찌물이 들어 까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벙글벙글 웃는 얼굴들입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이 제일이야. 우리 교장 선생님이 제일 착해.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교장 선생님은 벙글벙글 웃으시는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토요일이지? 오늘 생활반성주에는 운동장에 줄을 설 것 없이 여기서 이대로 하자꾸나. 내가 잘못했어. 버찌가 이렇게 맛있는 줄을 잊어버리고 있었지. 이제부터 버찌가 먹고 싶으면 교장실에 와서 버찌 좀 따달라고 말해라. 그러면 내가 나무에 올라가 따줄게. 너희들이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걱정이 돼. 돌을 던지는 것도 위험하지. 자, 그럼 주운 것 중에서 한 개씩만 날 다오. 나도 좀 먹어야겠다. 네, 많이 드릴게요. 여기도 있어요. 교장 선생님, 여기도요. 그때 버드나무 가지 위에서 꾀꼬리에 차랑차랑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